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최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청해 마련한 기자 간담회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하겠다면서 부산시 상수도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시기 2년차 10대 핵심 과제로 물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대 수돗물 공급처인 덕산정수장이 지난 여름 가동 중단 직전까지 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수 능력을 넘어선 극심한 녹조 때문이었는데요. 쉬쉬하던 당시 부산시 내부 보고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태로운 부산의 수돗물 문제, 사흘 동안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여름 낙동강 모습입니다. 달성보부터 합천보, 함안보까지 대형보 주변은 녹조라떼란 말을 실감케 합니다. 부산 수돗물의 절반 이상을 취수하는 메리 취수장도 상황은 같습니다. 늪지대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썩은 냄새. 썩어가지고 좀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하수구가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취재진이 입수한 덕산 정수장의 내부 자료입니다. 최악으로 치달은 당시 비상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취수장 수질은 평균 5급, 한때 6급까지 악화돼 생활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조류 경계 발령 기준은 남조류 10,000셀 이상, 이땐 10만 셀을 넘어 46만 셀을 기록했습니다. 조류 차단막 효율은 2~3%에 그쳤고 이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지와 모래, 입상 활성탄 여과지도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내부 보고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최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래 여과나 활성탄 여과지에서 공급을 메워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나오질 않는 거죠.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에 상당히 큰 위협이 때마침 태풍 덕분에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와 같은 녹조 대란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덕산 정수장과 연결된 메리 취수장입니다. 오일 펜스만 남아있고 정작 1차 저지선인 조류 차단막은 얼마 전 태풍으로 유실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내년 여름 다시 설치한다지만 지난해 여름 이미 무용지물로 드러난 같은 종류의 차단막을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한 5, 6월 그때 이제 남조류가 들어오니까 내년에 예상으로 이제 그럼 같은 형태로 일단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2차 저지선인 침전지와 여과지 개선 대책도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류 제거 공정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효과도 내년 설치도 불투명한 상황. 여기에 취수탑 설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제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천 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돼.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지난해 여름 식수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갔던 비상사태를 겪고도 쉬쉬하던 미공개 내부 자료가 드러났음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수질 개선 대책을 말로만 되풀이하며 그냥 태풍이 불어 녹조가 사라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지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인 두산건설이 해운대구 한복판에 지은 신축 아파트 단지 이야기인데요. 급기야 이사하겠다는 입주민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두산건설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38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방안벽 곳곳에 검붉게 곰팡이가 피었고 나무 바닥도 검게 변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집 안으로 물이 새면서 온통 곰팡이 천국으로 변한 겁니다. 비가 내리는 날마다 창문 사이로 빗물이 새는 건 예산일. 창고 바닥엔 흥건히 물이 고이기 일쑤입니다. 곰팡이가 핀 벽을 뜯어내고 임시로 비닐을 씌워놨는데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철근에 녹까지 쓸어 있습니다. 24시간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를 틀면서 습기와 악취를 날리려 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계속 두통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지금 한 열흘 이상 계속 두통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 오면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막 숨쉬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대기업 두산에서 지은 아파트라 믿고 계약한 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수리해서 금방 멀쩡해도 내년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 나가려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 지 9달도 안 돼 이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는 벌써 200여 건. 두산건설 측은 최근 잦았던 태풍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보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좀 많이 왔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외부에서도 로프를 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공사가 좀 더뎠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저에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지난해 두산이 지은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1층이 반지하처럼 설계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두산건설 측을 불러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을 신뢰했던 입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심각한 하자와 황당한 변명, 그리고 기약 없는 대책뿐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해양사고로 인해 해마다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정도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을 찾은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기장군 앞바다에서 5톤 어선과 29톤 예인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58살 A씨 등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해양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2,6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양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00명을 넘었습니다. 안전재난 특강을 위해 부산을 찾은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응급 환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해양 사고의 특수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해상에 멀리 나가 있게 되면은 이제 육상까지 그리고 거점 외상센터까지 오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날 며칠씩 걸려가지고 그냥 오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교수는 해양 응급 환자에 대한 정책을 크게 2갈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의료진이 갈 수 있는 거리의 해상에 환자가 위치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닥터 헬기 같은 에어 앰뷸런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도로 트레이닝된 인력들을 보통은 이제 육상에서 보통 근무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공전력을 통해서 그 함정으로 직접 투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에어 앰뷸런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화되고 숙련된 의료진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 인권이냐 환경이냐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산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이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부산시의 행정 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모른다, 니 탓이다 하지 말고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또 장애인도 문화예술 생산 주체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도 지원주세요. 저희도 똑같이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이 친구들 이번 부산 특수학교, 부산 특성화 특수학교로 통해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산대가 금정산자락에 추진 중인 대학부설 국립특수예술학교. 하지만 해당 부지가 생태자연 1등급인 탓에 환경단체 반발이 거셌고 부산시도 근린공원 해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부산대는 바로 아래쪽에 2번째 부지를 제안했다 또 실패하자 현재 3번째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인권과 환경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부산시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환경단체, 부모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함께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특수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부산대랑 협의해가지고 노력하겠다. 부산대와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교육과 환경 등 관련 분야가 뒤섞여 있어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가 교육당국과 공주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도 대조됩니다. 이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국비 예산은 올해까지 특수학교 건축 허가와 설계 용역을 모두 마쳐야만 유지가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김해공항에서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김해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1층 일반 대합실에 위치한 발급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만 있으면 10분 안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LPGA 투어 BMW 챔피언십을 앞두고 대회에 출전하는 주요 선수들이 오늘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KLPGA 투어의 최고 선수로 꼽히는 최혜진 선수는 고향에서 LPGA 대회를 하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LPGA에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이자 시즌 4승을 올린 고진영 선수는 시즌 5번째 우승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